안녕하십니까. 신흥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년을 향해 다가서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각자의 무기 인벤토리가 완전히 그냥 메말랐습니다. 특히 지상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 뭐 거의 지금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국이 서로 다른 나라에서 물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와 이런 전차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 기쁜 소식, 긍정적인 소식이 있는 반면에 러시아가 와 이 나라와 이런 엄청난 딜을 한다고? 자, 우크라이나가 가져갈 전차보다 러시아가 지금 노리고 있는 나라의 이 전차가 훨씬 더 많은 수량인데, 물론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는데요. 미 공군 장관이 당초 계획보다 CCA, 즉 무인전투기를 더 많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에서부터, 이탈리아는 까보르 항모 조기 경보기로 MQ-9B STOL 버전으로 검토하고 있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공군이 당초 예고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량의 협력전투기 CCA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미 공군의 미래 구상은 200대의 NGAD와 300대의 F-35를 중심으로 1000대의 CCA를 통합하는 것이었는데요. NGAD를 축소 또는 폐기하고 무인기 중심으로 전력을 재편하려는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이 유럽의 신형 자주박격포 시장을 겨냥해 복서 장갑차와 니모 박격포를 결합한 신형 자주박격포를 선보였습니다. 복서 차륜형 장갑차 차체에 무인화된 니모 120mm 박격포 포탑을 결합한 형태인데요. 이제 자주 박격포는 확실히 후미장전 포탑식 박격포가 대세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공군력 강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말레이시아가 현재 쿠웨이트와 진행 중인 중고 FA-18CD 전투기 구매 협상 교착 상황 타개를 위해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한 사절단을 오는 11월 쿠웨이트에 파견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가격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연 협상이 타결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본이 P1 해상 초계기 플랫폼으로 고성능 전자전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회계연도 예산에 착수금 414억엔을 반영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신형 전자전기는 현재 5대를 운영 중인 EP-3C를 대체할 예정인데, 방위성은 2033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매년 개발 예산을 증액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탈리아 해군이 까보르 항공모함에 탑재할 조기 경보기로 MQ-9B STOL 버전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제네럴 아토믹스가 각국에 제안한 함상형 MQ-9B STOL에 고성능 A사 레이더를 달아 조기 경보기로 사용하는 방안인데요. 이러한 조기 경보기가 실제로 등장할 경우 F-35B를 운용하는 다른 항모와 강습 상륙함들도 같은 기종을 도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이 정말로 6세대 전투기 NGAD 미 공군이 그거 포기하려는 모양입니다. 미 공군이 아니면 미 해군의 6세대 전투기 FA-XX도 당연히 또 같이 안 되겠죠. 그런데 다른 나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과 일본, 또 프랑스와 독일, 여기는 아직도 계속 하고 있어요. 미국이 100년 동안 하늘을 지배했었는데 그 NGAD 도미넌스를 에어 도미넌스를 포기하는 이런 상황에 가고, 그 대신 무인 전투기를 더 많이 사겠다라고 하는 건데, 무인 전투기가 과연 NGAD 이 본연의 유인 전투기가 하는 그 능력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정말 미국이 돈 때문에 이렇게 그들의 군사적 지위를 놓는 부분이 좀 동맹 입장에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이 하늘을 지배하면 우리도 이익을 보는 거니까. 그런데 원래 이 CCA, 이 무인 전투기와 협동 전투를 유인 전투기 하나가 한 3대에서 5대 정도를 지휘하려고 했는데 이제 더 많이 지휘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켄달 장관의 보관인데, 좀 안타깝네요. 독일 라인메탈이 복서 장갑차에 니모 박격포 포탑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리나하고 지금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영국에 제안하기 위해서 영국 복서 사니까, 야 복서 이거
우리 할 수 있어 하고 보여준 건데요. 자, 이 니모 박격포가 얼마나 대단하냐. 120mm 자주 박격포 무인 포탑인데 우리 박격포가 전장식이죠. 박격포 이렇게 세워놓고 앞에서 탄을 집어넣고 공예가 치고 이제 충 나가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후장식이에요. 후장식. 과거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이렇게 쭉 세월이 오면서 완전히 그냥 이 전투가 바뀐 양상으로 간 게 처음에는 총이 전장식이었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했을 때 전장식 총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후장식으로 바꿨죠. 후장식으로 바꾸면서 참호 전투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전장식을 하려면 서서 이거 청소하고 그리고 집어넣고 해야 되니까 서야 되니까 참호 전투가 안 돼서 과거 영국, 프랑스 이런 거 보면 한 줄 서가지고 총 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장식으로 되면서 은폐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쏘고 엎드린 상태에서 바로 또 총알 넣으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박격포도 자주 박격포가 대세가 됐는데 그런데 전장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계속 포신 위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뚜껑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보면 뚜껑 열고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전부 이제 후장식 박격포로 바꾸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비격 자주 박격포 내놓으면서 우리도 뭐 돈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격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게 좀 안타깝다. 30년 전 개념이에요. 30년 전 박격포를 자주화하던 그 개념을 지금 이제 우리는 하고 최신형 자주포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최신형이 아니고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0년 전 개념을 도입한 이 비격 자주포 정말 그대로 끝까지 써야 되는가?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영국이 우리보다 뭐 돈이 많기를 합니까? 지금 솔직히. 그리고 영국 군인이 우리 병사들보다 더 소중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 병사들이 더 소중하죠. 국방 예산 영국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보다 더 지금 예산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사들의 생명을 위해서 후장식 박격포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비격이라고 하는 자주 박격포 전장식으로 21세기에 만들었다. 이거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잘하고 있는 건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말레이시아가 F-18 전투기 몇 대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부품이 이제 거의 없어요. 이런 와중에 쿠웨이트가 F-18 CD형 있는데 여기다가 멀쩡한데 또 슈퍼넷을 또 구매를 하는 겁니다. 이 슈퍼넷을 28대를 구매하니까 기존에 있는 걸 이제 퇴역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수명이 한 60% 남아있어요. 개량도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막이니까 뭐 습기 차서 녹슬 일도 없죠.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그거 우리에게 팔아 라고 하니까 쿠웨이트가 아니 우리 60%는 수명 남았으니까 우리가 뭐 이제 호구도 아니고 제가 받을 거야. 자 이렇게 되니까 말레이시아가 제발 좀 싸게 좀 팔아 하고 지금 읍소하러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해서 쿠웨이트로 간다고 하는데 쿠웨이트가 돈 엄청 많은데 어떤 결정할지 보겠습니다. 이런 이 말레이시아의 후속 기체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 또 한국의 KF-21 뭐 이런 거 하고 다 맞물려 있으니까 더 급한 이런 상황이 되겠죠. 아무튼 이 말레이시아 공군 사업은 우리 한국의 FA-50, KF-21 다 연동되어 있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본이 P1 초계기, 해상 초계기 지금 독자로 만든 이 가와사키에서 만든 독자 플랫폼이죠. 이걸 기반으로 고성능 전자전기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4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초도 예산을 태웠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EP3를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EP3는 전자전 정찰기예요. 그런데 아마 이건 전자전 정찰 플러스 전자전 공격까지 재밍까지 같이 하는 이런 정찰기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지난 정권 때는 전자전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쏙 들어갔어요. 아마 카이가 독자적인 수송기 플랫폼을 만들면 그때 전자전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보관인가 본데 도대체 수송기는 언제 나오는 건지 그러면 자, 이탈리아 까보로 항모 지금까지는 조기 경보기를 멀린 대형 헬기죠. 여기에서 운용을 했는데
이 조기경보 헬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헬기는 높은 고도까지는 못 올라가죠. 이 고정익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 MQ-9B, 이 중고도 무인기는 헬기보다는 훨씬 높이 올라가니까 더 멀리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시스프레이 해상 초계 버전의 레이더를 달고 있는데, 이 해상 대수상 레이더죠. 이거 대신 대공 레이더 달면 된다, 우리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제네럴 아토믹스가 제안했고, 다른 별도의 사출 장치 없이 이 까보르에서 충분히 이함 착함 다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돼서 까보르가 이걸 운영하게 되면 27,000톤짜리인데 많은 나라에서 우리도 하자 라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일본도 이즈모에서 우리도 이즈모에서 할 수 있잖아, 하자, 뭐 이런 거. 또 미국도 아메리카 강습 상륙하면서 우리도 하자라고 할 수 있겠죠. 다 이제 경항모, 중형 항모 쓰는 나라에서 이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차 소식 보겠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엄청난 기갑 차량을 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해외에서 전차를 대거 조달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우크라이나는 M1A1 에이브람스를, 러시아는 T-72 개량형을 도입하기 위해 협상 중인데 양측 모두 거래 성사를 위한 외교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정부를 설득해 현재 호주와 M1A1 에이브람스 전차 인수를 협상 중이며,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호주도 이 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불가리안 밀리터리 등 복수의 방산 전문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도입을 추진 중인 전차는 호주군이 2004년 도입해 최근 퇴역시킨 M1A1 전차 59대인데요. 이는 미국이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31대의 2배 가까운 물량으로 우크라이나 편제 기준 2개 전차 대대를 무장시킬 수 있는 양입니다. 호주는 최근 인수를 시작한 M1A2 SEP V3 전차 취역에 따라 올해까지 구형 에이브람스 전차 전량을 퇴역시킬 예정인데요. 호주군 에이브람스 전차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우크라이나는 이를 공유받기 위해 지난해부터 호주 정부와 접촉해온 바 있습니다. 호주는 미국에 퇴역 전차들을 먼저 보낸 뒤 이곳에서 오버홀을 거쳐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데요. 호주가 퇴역시키는 M1A1은 열화 우라늄 장갑이 적용되지 않은 AIM 버전으로 기존에 공개된 M1A1 전차와 달리 M1A2 초기형의 디지털 전투 정보 시스템과 사격 통제 장치, 포수 조준경 등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호주에서 전차 도입을 추진하자 러시아도 해외 조달을 위해 인도와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현재 2,500여 대를 운영 중인 T-72 전차를 단계적으로 퇴역시키되 이 중 수백여 대를 개량해 외국에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는 해당 물량을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판매하겠다고 밝혔지만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 등 방산 전문지들은 인도가 쏟아낼 엄청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뿐이라면서 이 전차들이 러시아에 직접 공급되거나 제3국을 거쳐 러시아에 수출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인도는 그 국제적 위상 덕분에 러시아와 공개적으로 대규모 무기 거래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받지 않은 유일한 나라인데요. 과연 러시아군의 심각한 전차 부족 문제를 인도가 나서서 해결해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호주군이 쓰고 있는 M1A1 전차, M1A1 전차의 최후경이에요. 최후경. 그래서 지금 미 해병대가 썼던 M1A1을 가져가서 쓰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그 M1A1보다 더 신형입니다. 그래서 최후경이니까 여기에 M1A2에 들어가는 사통 장비, 조준 장비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고, 이걸 이제 미국으로 보내서 오버홀 작업해서 보내준다라는 건데, 이게 뭐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도입한 지 20년 채 안 됐죠. 이걸 오버홀해서 하면 뭐 거의 뭐 새거나 마찬가지죠. 처음에 호주가 우크라이나가 퇴역하는 거 우리 좀 달라라고 했을 때 호주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 다 폐기시킬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지금 입장 바꿨어요. 아마 미국이 야 그냥 주자라고 했나 봅니다. 뭐 잘한 판단 같고. 그래서 59대, 맥시멈 59대인데 문제는 러시아도 전차가 없다 보니까 인도에게 뭔가 손을 뻗치는 것 같은데, 인도가 느닷없이 자기네들이 지금 T-72 전차 2,400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2,400대 중에서 상당수를 퇴역시키면서 그 수백 대를 퇴역시키는데 그걸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에 팔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T-72를 수백 대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죠. 그래서 아마 제3국을 거쳐서 러시아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대놓고 러시아로 보내주든지 이런 짓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인도는 러시아제 T-90S 전차 1650대 가지고 있고요. 그 T-90S 전차를 개량한 T-90S 마크 3 전차 464대를 지금 인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1700대 물량의 신형 전차 사업을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464대의 T-90S 마크 3 이 전차 물량만큼 나오는 T-72를 해외 매각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러시아에게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인도가 워낙 그 인구가 많고 큰 나라다 보니까 여기는 뭐 러시아하고 군사무기 거래하면 캐사 제재 해서 미국이 제재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통하지도 않아요. 또 미국이 또 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전차가 느닷없이 러시아가 수백 대 생길 가능성이 생겼는데 이거 미국이 어떻게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잠깐 그거 우리에게 팔아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줄게 라고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우려스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